미애 씨의 숨결이 제 입술을 열었고 서로의 감정이 섞였어요. 미애 씨의 손길이 제 몸을 구석구석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미애 씨의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제 입에선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옷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미애 씨의 달콤한 속삭임. 안녕하세요. 66살 최순철이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살고 있고 한자리에서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 정순옥이는 62살로 저보다 4살 어립니다. 저희는 젊었을 때 궁합도 안 보고 사랑만으로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인꼬부부라고 불릴 만큼 다정했죠. 어디를 가든 손을 잡고 다니고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이 자리에 떡집을 차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둘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감정들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무감각해졌다고 할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 반죽을 하고 찜기에 쪄내고 손님들에게 팝니다. 저녁에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각자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오늘 떡 몇 개 나갔나? 내일 주문 들어온 거 있나? 이런 장사 관련 말들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와 진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그만큼 장사는 잘 돼서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아파트도 좋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대구 수성구 아파트는 13억 정도 하는 곳입니다. 20년 동안 떡집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집이죠.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저희 부부만 살고 있었어요. 그런 권태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6개월 전쯤 저희 떡집 옆 상가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꽃도 팔고 커피도 파는 카페였어요. 인테리어를 꽤 신경 써서 꾸몄더라고요. 은은한 음악도 흘러나오고 예쁜 꽃들이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픈 이틀째 되던 날 그 부부가 저희 떡집으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옆에 새로 들어온 강준석이라고 합니다. 꽃과 커피를 함께 파는 카페예요. 잘 부탁드려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웃는 모습이 참 호감이 가더라고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20년 넘게 떡집 하고 있는 최순철입니다. 준석 씨 옆에 여자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뭔가 우아한 분위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한미애라고 해요. 저희는 58살 동갑내기 부부예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66살, 62살이고요. 기회되면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동네에 카페가 몇 개인데 또 카페냐 싶었죠. 처음 2주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카페는 카페대로 떡집은 떡집대로 이웃이지만 별 교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그 카페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원래 커피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내가 떡집 일을 대충 하고 카페로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여보, 저기 뭐 그렇게 좋아? 한 번은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대답했어요. 꽃도 예쁘고 커피도 맛있어. 강 사장님이 꽃 설명도 잘해주고 친절해.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찜찜했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화장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대충 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침에 화장을 꼼꼼히 하고 나오더라고요. 핸드폰도 자주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오면 몰래 보고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떡집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떡 반죽 농도며 찜기 시간이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는데 이제는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떡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순호가 요즘 정신이 없나? 떡이 타고 있잖아.
아, 미안해. 깜빡했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20년 넘게 떡을 만들어 온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떡집 정리를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옆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미 영업시간은 끝났는데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라고요. 호기심에 슬쩍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와 준석 씨가 카운터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것도 꽤 가까운 거리에서요. 두 사람이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아내의 행동이 더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요. 립스틱까지 발라가면서 말이에요. 오늘 어디가? 아니, 그냥 떡집에서 일하는데 왜?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뭔가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고요. 그날 오후 떡 배달을 나갔다 와 보니 아내가 가게에 없었어요. 잠깐 카페에 간다고 쪽지가 써 있더라고요.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직접 가봤는데 카페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의아해하고 있는데 카페 뒤쪽에서 아내와 준석 씨가 나왔어요. 두 사람 다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순철 씨. 아내분이 꽃 구경하러 오셨어요. 준석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내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아, 그래? 그럼 이제 가게로 가자.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꽃 구경을 하는데 왜 카페 뒤쪽에 있었을까요? 그날 밤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일 3시에 만나자. 남편이 떡 배달 갔을 때 카페 안쪽에서 기다릴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명확했어요. 화가 났어요. 당장 아내에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 카페로 가서 주먹을 날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아내를 지켜봤어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하고 지켜본다니요. 하지만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떡 배달을 나간다고 하면 아내는 곧장 카페로 달려가더라고요. 한 번은 카페 뒤쪽까지 가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들리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분노, 배신감, 모욕감,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소주도 많이 마셨고 가끔은 떡집 뒷마당에서 혼자 울기도 했어요. 66살이나 먹고 우는 꼴이라니 창피하지만 그랬습니다. 떡집 일은 대충 하고 저는 혼자 방황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아내에게 소홀했나 관심이 부족했나.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이런 배신을 당할 이유는 없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떡집을 꾸려온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많이 취한 상태로 옆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이미 영업은 끝난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정면으로 따져 물을 생각이었어요. 문을 밀었는데 잠겨 있었고 안에서 미애 씨가 나와 문을 열어줬어요. 많이 취하셨네요. 저희 이미 문 닫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미애 씨가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괜찮습니다. 당신 남편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아요. 술기운도 있고 감정도 복잡했으니까요. 그러자 미애 씨가 저를 잠시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 얘기군요. 그리고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차라리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에 양주병이 놓여 있고
미애 씨가 잔을 2개 꺼내고 있더라고요. 강준석 씨는 보이지 않았고요. 앉으세요. 미애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앉았습니다. 강준석 씨는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죠. 오늘은 외출했어요. 지금쯤 당신 집에 있을지도 모르죠. 미애 씨의 차분한 대답의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네, 지금 당장 이놈들을. 일어서려는데 미애 씨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진정하세요. 남편은 당신 아내랑 오늘 데이트가 있대요. 호텔을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호텔이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벌써 4번째래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 아내가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악몽 같았죠. 그래서 당신은 괜찮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애 씨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요. 미애 씨는 밭 쪽으로 가서 위스키 병과 잔 2개를 가져왔어요. 한잔 하세요. 이거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저는 멍한 상태로 위스키를 받아 단숨에 마셨어요. 목이 타는 듯 했지만 차라리 그 아픔이 마음의 고통보다 나았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런 관계였어요. 오픈 관계라고 하나요? 서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인정하는. 미애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제 아내와 당신 남편이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모르셨던 거죠.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박살났어요. 여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다니요. 배신감, 수치심, 분노,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미애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당신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미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애 씨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도 외로워서요. 미애 씨는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라주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나직했어요. 몸을 약간 기울이면서 말하는 모습이 묘하게 매력적이었죠. 남편과는 사업적인 이유로 결혼했다고 했어요. 그냥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이었다고요. 남편은 외모가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카페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자신은 경영과 재정을 담당한다고 했죠. 처음엔 그냥 사업 파트너였어요. 근데 이런 카페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부부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척하기 시작했죠. 미애 씨의 말이 이어질수록 술이 더 강하게 취하는 것 같았어요. 위스키 한 잔, 또 한 잔. 미애 씨도 같이 마셨는데 볼이 점점 발그레해졌어요. 우리는 실제로는 각자 자유로워요.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든 서로 상관 안 해요. 왜 하필 내 아내를?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미애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어요. 아마 당신 아내가 매력적이어서요. 남편은 늘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요. 그리고 미애 씨가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미애 씨의 향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사실 나도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애 씨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깊고 까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저를요? 말문이 막혔어요. 네.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미애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죠. 당신 생각보다 매력적이에요. 알아요? 정신이 흐려졌어요. 술 기운도 있었지만 미애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한 여자만 본 남자가 이런 말을 듣는 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어요. 내 남편이 당신 아내를 가졌으니 나도 당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미애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고 손을 제 어깨에 올렸어요. 미애 씨의 체온이 느껴졌고 몸이 제 팔에 살짝 닿았어요. 당신도 즐길 수 있어요. 이렇게.
미애 씨는 천천히 제 뺨에 손을 대고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그러다 점점 깊어졌어요. 미애 씨의 숨결이 제 입술을 열었고 서로의 감정이 섞였어요. 미애 씨의 손길이 제 몸을 구석구석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미애 씨의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제 입에선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옷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미애 씨의 달콤한 속삭임. 그날 밤 취기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카페 뒷방에서 미애 씨는 저를 작은 방으로 이끌었고 문을 잠갔어요. 침대는 아니었지만 넓은 소파가 있었죠. 여기서 가끔 낮잠 자요. 미애 씨의 손길은 능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의 모든 곳을 정확하게 어루만졌어요. 미애 씨의 손길이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저도 미애 씨의 곡선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당신 아내는 당신의 이런 모습을 모르겠네요. 그 말에 잠시 정신이 들었어요. 아내, 맞아요. 아내가 있는데. 하지만 미애 씨의 다음 행동에 모든 생각이 사라졌어요.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걸 온전히 보여주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강렬했어요. 마치 20살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최악의 숙취와 함께 눈을 떴을 때 제 옆에 미애 씨가 누워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내가 뭘 한 거지? 순간적인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애 씨는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미애 씨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몸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탄력 있고 매끈했죠. 잘 잤어요? 미애 씨가 물었어요. 네. 근데 머리가 아파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미애 씨는 웃으면서 일어났어요. 그대로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죠.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미애 씨를 비추는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어요. 마치 그림 같았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 아내도 지금쯤 제 남편과 함께 있겠죠. 냉소적인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죠. 그래, 이제 나도 똑같이 해주지. 그날부터 이상한 사각관계가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다 모르는 척했죠. 제 아내는 여전히 저랑 같이 살면서 몰래 준석 씨를 만났고 저는 떡집 일 마치고 나면 미애 씨를 만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중 생활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낮에는 평범한 떡집 사장, 밤에는 카페 여자와 보내고 가끔은 제가 하는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아마도 금지된 것에 대한 사랑 때문일까요? 떡집 일 마치면 미애 씨가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가끔은 떡집에서 급하게 관계를 가지기도 했죠.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그 위험함이 더 자극적이었어요. 들키면 어떡해요? 제가 물었죠. 더 흥분되지 않아요? 미애 씨가 속삭였고 저는 그 말에 더 열정적으로 미애 씨를 안았어요. 집에서는 아내와 마주치기가 어색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비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연기에 익숙해졌어요. 아내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뭐라 안 했고 저도 아내가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하면 그냥 보냈죠. 가장 이상했던 건 집에서 부부 생활도 전보다 나아졌다는 거예요.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인데 부부 생활은 더 좋아졌어요. 이상하죠? 어느 날 저희가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마주쳤어요. 카페 부부와 저희 부부가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각자 테이블에 앉았죠. 여보, 저 사람들 어디서 봤더라? 아내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일부러 들리게요. 옆 카페 사장님들이잖아. 저도 똑같이 연기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놀랍게도 미애 씨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화장실은 1인용이라 둘이 들어가니 꽤 비좁았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미애 씨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하며
문을 안에서 잠갔어요. 무슨 짓이에요? 여기서 무슨? 제 말은 미애 씨의 입맞춤으로 중단됐어요. 미애 씨는 저를 어루만졌고 그 손길에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자기 남편이랑 당신 아내가 저기 바로 밖에 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더 흥분되지 않아요? 미애 씨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미애 씨의 손은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똑똑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바로 문 밖에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애 씨는 놀라기는커녕 웃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요. 금방 나갈게. 배가 좀 아파서. 제가 겨우 대답했어요. 아, 알았어. 기다릴게.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게 들렸어요. 미애 씨는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행동했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에 봐요. 더 제대로. 그러고는 제 입술을 한 번 더 깊게 맛보더니 살짝 옷매무새를 고치고 먼저 화장실을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애 씨와 있는데 갑자기 미애 씨가 물었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할 거예요? 아님 다 정리하고 새 출발할래요? 순간 멍해졌어요. 사실 이런 관계가 영원할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죠. 솔직히 당신이랑 진짜 연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때로는 진짜 사랑을 원해요. 미애 씨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저도 당신도 새로 시작해요. 정말 고민됐어요. 20년 넘게 같이 산 아내인데. 하지만 이미 관계는 망가졌고 서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 여자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요. 어차피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미애 씨에게도 말했습니다. 결정했어요. 아내에게 말할게요.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미애 씨는 기뻐하며 저를 안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어요.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근데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침실에 촛불을 켜놓고 와인을 따라 놓았더라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들켰나? 나 카페 사장님이랑 서로 사랑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본인이 먼저 자백하다니요. 알아. 다 알고 있었어.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언제부터? 꽤 오래전부터. 너 핸드폰 메시지도 받고 너희 둘이 있는 것도 봤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나도 카페 여자 사장이랑 서로 사랑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내가 웃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아내도 저도 미친 듯이 웃었어요. 이게 웃을 일인가 싶지만 너무 허탈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진짜 이상한 부부네. 아내가 웃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그러게. 근데 솔직히 후회는 안 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받았으니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오랜만에 여자로서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아내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난 그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어. 우리 이혼하면 서로 좋겠다. 예상과 달리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나도 그 사람이랑 진지해졌어. 우리 그냥 평화롭게 헤어질까?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이혼하기로 했어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서로 욕심내지 않고요. 왠지 모르게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필연이었던 것처럼요.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20년 넘게 함께 한 사람과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조금 감상적이긴 했지만요. 다음 날 미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랑 얘기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미애 씨는 기뻐했어요. 정말요?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하는 거네요. 저는 떡집 일을 일찍 마치고
미애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꽃도 사고 와인도 샀죠. 진짜 연인처럼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미애 씨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카페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고 며칠 뒤에 폐업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준석 씨도 감쪽같이 사라졌대요. 둘 다 핸드폰도 안 받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혹시 사고라도 났나 걱정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카페 안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치 밤사이에 다 빼간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미애 씨가 제게 꽃농장 사업 확장한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준석 씨도 아내에게 떡 프랜차이즈 사업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3억 아파트를 팔고 받은 재산 6억 5천만 원. 저는 미애 씨에게, 아내는 준석 씨에게 모두 건넸었어요. 사업 자금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들은 돈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급하게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을 것이고 찾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죠. 결혼 생활이 지루해진 중년 부부를 노리는 조직적인 사기단이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 사람들 진짜 부부도 아니고 사기치기 위해 짝을 이룬 파트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수법이 요즘 많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우리는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13억 아파트도 없고 당장 잘 곳도 없었습니다. 떡집마저 임대료를 못 내서 문을 닫게 생겼어요. 아내와 저는 각자 방 한 칸도 구할 돈이 없어서 결국 보증금 없는 8평 원룸을 함께 얻어 살기로 했어요. 이혼했지만 갈 곳이 없으니까요. 비좁은 8평 원룸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한심해. 이 나이에 이런 꼴이 되다니. 저도 컵라면을 먹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났어요. 13억 아파트에서 8평 원룸으로, 그것도 각자 바람나서 이혼한 부부가 함께 사는 이 상황이 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어떡하지? 떡집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며칠 동안 우리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 지냈어요. 하지만 살아야 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떡집 임대료라도 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다시 떡 만들어서 팔자. 그래, 우리 원래 잘했잖아. 백설기, 쑥떡, 꿀떡, 시루떡. 다시 만들어보자. 그제서야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8평 원룸에서 아내와 다시 가까워졌어요. 공동의 적이 생겼고 서로의 어리석음을 이해하게 됐고 무엇보다 정말 솔직해졌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밤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떡을 만들지 연구했어요. 8평 원룸에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레시피를 고민하고 재료 배합을 바꿔가며 실험해봤죠. 여보, 백설기의 쌀가루 비율을 조금 더 늘려볼까?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쑥떡은 쑥을 더 신선한 걸로 써보자. 20년 넘게 떡집을 해왔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떡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어요. 예전엔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싶었거든요. 다시 가게를 열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어느 날 단골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떡이 왜 이렇게 맛있어졌어요? 백설기가 이렇게 부드러웠나? 맞아요. 쑥떡도 쑥향이 훨씬 진하고 꿀떡도 더 달콤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는 중년 아저씨는 항상 시루떡을 사가세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신 게 시루떡이었어요. 그때 맛이 여기 시루떡과 똑같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만든 떡이 누군가의 그리운 추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기꾼들이 13억을 가져갔지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떡을 만드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여보, 오늘은 백설기 반죽이 특히 부드럽네. 그러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되어져요. 손님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특히 단골 어르신이 정말 금실이 좋으시네요. 보기만 해도 흐뭇해져요 라고 말씀하실 때면 뿌듯해져요. 20년 넘게 옆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정한 부부가 되었다니요. 이게 바로 행복이었어요. 13억 아파트에 살 때는 각자 다른 방에서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는데 이제는 좁은 공간에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웃어요.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도 새롭게 발견했어요. 아내가 조금만 아파해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내가 웃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돈은 없지만 우리의 일상은 더 풍요로워졌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아내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즐거우니까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추억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들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요. 사기꾼들은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준 셈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게 해주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이나 인생이 갑자기 뒤바뀌어서 힘드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 행동들이 다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인생이란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따봉 모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쓴소리라도 괜찮습니다.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서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